잘 나가고. 자기장 확인. 금방이 아니죠, 그분들은. 자, 물론 엊그제 어제 수업이었구나. 어제 수업에서 준이가 간만에 물리 시간에 웃는. 왜냐면 테마 17, 테마 18, 테마 18 전자기파의 활용. 막 애들이 막 다 좋아하는 거야. 물리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었구나. 그냥 상충이들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 부분. 수능 문제 중 한 축이 18번, 테마 18번으로 쌤해놨는데 할 게 진짜 없죠. X선, 감마선 뭐 이렇게 따지고 활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반사 부분은 친구들이 그래도 겨울방학 때 한 번 듣다 보니까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친구들이 그래서 막 시험 보면서도 실실 웃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런 부분들. 오늘 물질의 자성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테마 10 전기력 얘는 별 3개짜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 발목을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테마 11 스펙트럼 깔끔하죠. 얘도 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매일 정해져 있고요. 테마 12 에너지띠와 반도체 다이오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띠 얘도 어디에서 회로만 잘 우리가 분석한다면 뭐 그 부분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테마 13 이야기됐던 부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2단원에서는 얘와 얘가 뭐 하는 것뿐 문제가 되는 것뿐 나머지 부분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 14 부분 물질의 자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테마 15 부분들 전자기 유도 이 두 개에 대한 내용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15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 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리투와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거의 수식적인 전개에 대한 부분이 응용이 되다 보니까 얘에서는 좀 우리가 수월하게 좀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물질의 자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성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성질이겠지. 관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탄성,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자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인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우리는 용어에서 자화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자화, 자기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자성의 원인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석을 쪼개기 시작한답니다. 자석을 쪼개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자석은 쪼개면 쪼갤수록 극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두 극이 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원자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다 보니까 자석의 원인은 결국 누구구나? 원자, 자석이구나. 원자 하나가 결국은 무엇이다? 자석이구나. 그래서 원자들이 뭐하는 형태? 얼마만큼 배열들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척도를 우리는 무엇이다? 자화, 자기화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원자 자석들이 배열된 상태가 굉장히 한 방향으로 고르게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자화가 되었다, 자기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은 가만히 있는 상태는 평균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자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용어 부분에서는 큰 부분들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원자 자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역할이 누구랑 같았어? 자석의 역할하고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지. 마찬가지로 원자 자석도 다 무엇이? 전자가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효과들을 나타낼 테고요. 그래서 원자들이 다 자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다음과 같이 무엇이? 전자들이 빙글빙글빙글 무슨 운동을 하고 있구나? 공전 운동을 하고 있네. 그래서 공전 운동.
그래서 공전 운동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효과들을 나타낼 테고요. 그 전류가 흐르는 효과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암페르의 오륜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자석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공전 때문에 있을 수 있구나. 두 번째, 공전 운동 말고 우리는 누구? 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스핀, 자전에 의한 효과인 거지. 그래서 스핀에 의한 효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가 스스로가 자전하다 보니까 전자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류는 전자의 스핀 방향,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될 테고요. 그래서 스핀 때문에도 무엇이 자기장이 나타나겠구나. 그럼 우리는 공전과 자전, 스핀 중에 그냥 쉽게 지구 모형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지. 지구 운동은 공전 운동의 효과가 커, 자전 운동의 효과가 커?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나타나지만 자전은 하루에 한 번이잖아. 그쵸? 그래서 당연히 예측은 하실 겁니다. 어떻게? 스핀이 훨씬 크겠구나. 왜 저 공전에 의한 효과들을 이제 우리는 무시를 하느냐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자석 원자 한 개가 있을 때는 고려 대상이야. 근데 원자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이 녀석들이 제각기 다 공전에 의한 자기장 부분들이 다 어떻게? 공전에 의한 자기장 부분들을 다 더하게 되면 그 평균값이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원자 전체에 있는 모든 녀석들을 다 더하면 우리 똑같은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재용 씨는 굉장히 막 잘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나서 얘는 하루에 100끼를 먹을 것 같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다 똑같아. 똑같은 사람. 새끼 먹고 똥도 싸고 뭐 이러한 부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다 더하면 결국은 얼마이다? 0이다. 결국 이재용 씨가 돈을 많이 번다? LG가 돈을 많이 번다? SK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럼 결국 누군가의 돈을 갈취한 거죠. 당연히 얘네는 사회 봉사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쌤 지론이고요. 자, 그래서 평균값이 0이기 때문에 한 개일 때는 고려하지만 원자들 집합체로 있는 전체를 고려할 때는 언제나 0이다, 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핀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의 자성, 자기적 성질을 우리는 주로 고려를 할 텐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같은 동일한 양자 상태에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스핀들이 보통 화학으로 이야기하면 네 번째 양자수죠. 스핀 양자수다라고 이야기해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야기되는데 왜 네 번째 양자수냐면 가장 늦게 발견됐거든. 그래서 정상 지만 효과, 비정상 지만 효과의 차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스핀 때문에 이 녀석들이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이 스핀이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플러스 2분의 1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쌍으로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겠어? 0이겠지. 근데 모든 녀석들이 다 같은 에너지 준위에 딱딱 그 개수가 다 채워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빠져있는 녀석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녀석들을 일부 스핀에 의한 자성이 강하게 남아있네? 많이 남아있네가 맞겠지. 많이 남아있는 거야.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음과 같이 5개의 원자 자석이 있는데 스핀에 의한 효과가 이들 하나가 쌍으로 없어진다면 나머지는 이런 녀석들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존재하는 녀석들도 발견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살아남는 녀석이 4개 있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물질들을 보고 스핀에 의한 효과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앞으로 무슨 물체? 강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스핀에 의한 효과가 조금 남아있어. 우리는 그러한 물질들은 우리는 무슨 물질? 상자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스핀에 의한 효과가 정확히 얼마야? 0인 거야.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0, 너도 0, 너도 0, 너도 0, 너도 0.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겠다? 반자성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나누는 주요 원인은 누구로? 스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스핀의 쌍이 적으면 강하다, 많다라는 소리겠고요. 스핀의 쌍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평균적인 효과가 0에 가깝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잖아.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녀석들은 시계 아니면 반시계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거나 이 방향으로 자기장 둘 중 하나 있겠죠.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희한하게도 그 이유는 설명은 안 하겠지만 외부 자기장을 다음과 같이 이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을 쌤이 걸어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둘 중에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이 녀석이 미세하게 더 커져버려. 오케이? 근데 얘 효과가 워낙 크니까 이 효과를 그냥 다 무시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럴 수도 있어. 공전에 의한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 영향을 받을 때 자기장이 더 강해진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야. 왜냐면 반대 자기장,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성분들이 좀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는 거죠.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저 스핀 부분들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녀석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과 같이 외부 자기장 방향대로 일정하게 뭐하는구나.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배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와 자기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와 자기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큰 녀석이고요. 상자성체는 작은 녀석이고 반자성체는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다 누구 때문이다? 스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갑자기 쏟아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해놔야 되겠죠. 자, 강자성체 수능에서는 어느 순간 저 부분들을 외우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강자성체들에 대한 종류를 줬거든. 근데 요즘은 다이렉트로 그냥 이야기해버려.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돼. 왜? 수능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철이 강자성체다라고 하는 걸 알지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못 풀어버려. 그래서 철은 무슨 물체? 강자성체. 그러면 우리는 강자성체다. 스핀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이 강자성체들에 대한 특징은 무슨 구역이 있구나? 자기 구역. 줄여서 우리는 보통 자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구역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인 거야. 어떻게 보면 연합체 이런 개념들로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는 거지. 경운고 안에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파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무슨 파? 지훈이파. 다른 하나는 누구? 민혁이파. 다른 하나는 누구? 백수파.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성향이 비슷한 녀석들끼리 모여있는 그 구역들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잡아주시고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어? 외부 자기장 방향대로 무엇이 일어나? 배열들이 일어나.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 주셔야 될 거, 자기 구역 안에서 살짝 외부 자기장을 향해서 나타나는 거지 모두가 100% 전환되지는 않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이야기해 보시지. 이 녀석이 M극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외부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강자성 물질들은 누구? 다음과 같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게 되겠고요. 이 안에서 살펴보면 이쪽이 무슨 극? 물질 내부에서는 항상 S에서 N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S극이야. 그래서 누구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힘이? 인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강한 인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주다 보면 자기 구역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흐트려지지 않아.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영구 자석 같은 경우 쉽사리 흐트려지지 않죠. 근데 이걸 흐트려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영구 자석 깨뜨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끓여버리면 되지. 왜? 자기 구역을 파괴시켜 버리거든. 자기 구역을 파괴시켜 버리면 이 녀석들이 무작위로 배열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평균적인 효과가 0이 되기 때문에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표로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강자성체 있으면 항상 그림에서도 자기 구역들을 친구들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테고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을 때 자기 구역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와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살펴보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녀석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뭐 하는구나? 배열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힘이 나타난다? 강한 인력들이 나타난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이 녀석들은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의 성질을 유지하고요. 이걸 철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좀 오해하는 소지들이 있는데 솔레노이드 전자석 만들 때 철이 센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얘는 강자성체니까 뭔가 계속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강자성체 안에서도 강한 녀석이 있고 약한 녀석이 있어. 그래서 철은 약한 녀석이야. 그래서 영구 자석이 될 수가 없게 된다. 뭐 이 정도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금속으로 누가 있다? 철이 있다. 자, 두 번째 살펴봅시다. 상자성이다. 우리는 스핀이 상쇄된 정도가 조금 남아있어. 상쇄되고 상쇄되지 않는 녀석들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적 성질을 조금 가질 수 있는 녀석 상자성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자는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죠. 나무는 어디에 있지? 산에 있지. 어떤 산에 있냐면 종알산에 있어. 종이, 알루미늄, 산소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이야? 상자성입니다. 그래서 상자성의 대표적인 녀석들 두고 알루미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더니 이 녀석은 역시 자기 구역이 없을 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외부 자기장 방향대로 이 녀석들이 자화가 일어나는 상태랍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이 없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성질을 잃어버려. 즉 상자성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지훈이하고 좀 비슷한 경우죠. 왜? 지훈이가 이 자식! 누가 지금 잠자요? 빨리 몰래 공부하네! 네! 공부할게요! 하면서 막 공부하고 있다가 문제 풀고 있어! 쌤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아싸! 니나노! 하면서 이렇게 있는 약간 상자성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케이? 좀 강자성 같은 경우가 우리 민혁이 같은 스타일들이 강자성인 거지. 야! 공부해! 네. 계속하고 있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로 들어서 그런 거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지훈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되는 게 스핀들이 정확히 다 짝을 이루어서 상쇄가 돼버려. 그래서 얘는 모양 자체가 그 상쇄되는 모양들을 보통 그냥 스핀이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좀 표현되고 상자성 물질들은
원자들이 무작위로 스핀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뿐. 얘는 자기고요. 이야기가 될 테고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더니 얘는 질풍노도를 걷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 시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야 물리 공부해! 쉬운 대로 공부해서 어디다가 써먹어요?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물리 이런 거 어디다가 써먹어요? 수학 어디다가 써먹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어디에 모여있어? 이런 친구들이 편의점에 모여서 끼리끼리 라면을 먹고 담배를 피죠. 그래서 반자성의 대표적인 녀석들은 다 편의점에 있구나. 그래서 누구 대표적인 금속으로 구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 같은 녀석들, 구리나 물 이런 녀석들은 대표적인 반자성 물질이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자성을 바탕으로 큐베이르 법칙을 설명해서 두 가지에 대한 특징들로 이야기가 되는데 고등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요.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면 이쪽이 무슨 극? N극이었었고요. 이쪽이 무슨 극? SN극이니까 둘 사이에 무슨 힘이 나타나겠어? 자기력 중에 청력이 나타나는데 강한 청력은 아니고요.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한 청력이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일본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구리 같은 경우, 개구리는 대부분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며 반자성의 대표적인 녀석 중 하나가 물이거든요. 떠버리는 이런 실험들을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 과정에서도 할까 말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약한 청력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질풍노도를 걷는 얘들은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너 왜 공부도 안 하고 이 친구들하고 왜 서질러 다녀? 그러면 괜히 반발심만 더 커져. 그래서 쌤이 항상 엄마들하고 좀 상담을 하면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 건들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잘했다 엉덩이를 두들겨주면서 오늘도 고생했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반성하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3학년 쌤 딸을 보더라도 뭔가 쌤은 공부를 안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국어 받아쓰기 뭐 이런 것들 좀 몇 등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꼰대가봐. 그래서 2개나 틀렸어? 그러면 8개나 맞았어?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되는데 2개나 틀렸어?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계속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투자를 했으니까 뽑아내야 된다는 개념인 건지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강자성과 상자성은 뭐야?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같은 특징들을 가질 테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상자성과 반자성들이 같은 성질들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문제 유형 패턴들이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우리 테마 1에서 이야기됐던 운동에 분류할 때 뭐 벤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뭐 알고리즘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yes, no. 그래서 어떤 물질 나오면 또 여기에서 yes, no. 그래서 뭐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보통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뭐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더니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한다. 다른 방향으로 배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분류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만 친구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모형들만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면 돼. 왜 늦었죠? 장거 아니야? 딱 얼굴이 나 작다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어? 자, 그래서 지금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한 내용들 지금 얘는 그림 딱 보자마자 얘는 스핀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구나. 자기 구역은 없으니까 자기 구역이 있는 거 확실하게 보일 테고 그래서 너는 무엇이다? 상자성이다. 상자성, 종이, 알루미늄, 산소 이런 녀석들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반자성체 살펴보니까 반자성체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스핀에 의한 효과가 이미 0이야. 다 짝을 이루고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림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공통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도 이쪽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자성체의 이용 부분들 한 번 정도만 친구들이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쌤은 처음 알았어. 항상 중국집 전단지 보면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두잖아. 난 그게 자석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자석이었구나 나중에 드는 생각이었었죠. 자, 액체 자석 이야기 되는 부분들 의료용에 이렇게 좀 많이 쓰일 테고요.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쓰이는 녀석들은 누구로 이야기하겠어? 강자성체인 철을 이용하겠지.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화 시키기가 딱 좋지. 왜냐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했을 때의 1,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로 배열했을 때를 0 이런 식으로 하면 1010 디지털화 시킬 수 있겠고요. 그 정보들을 기록을 시켜두다 보니까 이 기록들을 우리는 어디? 하드디스크에 가장 대표적으로 강자성체 이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순식이 언니가 이걸 안 배워서 문과생이잖아. 어떻게 보면 테마 14 문과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었을 때 난리가 난 거야. 얘는 그냥 포맷 시켰으니까 자료가 다 사라졌겠지. 요즘 어떤 시대인데 포맷을 시키더라도 이 기록들은 다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포렌식 돌려서 다 복원을 시켰더니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국정농단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뭘로 이야기하지? 지금 자고 있는 우리 지훈이가 하드디스크에 우리 지훈이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야동 많이 하거든. 야구 동영상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야구 동영상을 야동이야. 줄여서 야동이야. 야구 동영상.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기아, 삼성 막 이런 식으로 다 짜자자자자 다 저장해놨어. 근데 엄마가 알면 안 돼. 그럼 이제 포맷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포렌식으로 돌려본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지훈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놨던 야동을 완벽하게 포렌식으로도 복원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냥 아예 녹여버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기 구역을 파괴시키면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네오디뮴 자석 같은 걸로 뭐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몇 번 해버리면 그냥 마탱이 갑니다. 그래서 나 노트북들 이거 좀 고장내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강한 자석으로 막 문지르기 시작하면 하드부터 고장이 나겠죠. 이거는 복원이 안 돼. 자기 구역이 깨져버리니까. 그쵸? 유용한 정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경이도 예를 들어 현재의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남자친구와 막 사진을 찍어놨어. 근데 나중에 다른 Z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당연히 지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어떻게 지우면 된다? 자석으로 문질러 버리면 돼. 오케이? 유용한 정보. 자, 그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범죄들은 다 동종수법의 전과자들을 분석해서 용의자들을 올리거든, 선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로 이야기하지? 화장실 솔로 머리에 꽂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금방 잡혀. 오케이? 그럼 나중에 남자친구가 너무 나쁜 거야. 나쁜 남자였어. 그래서 널 막 감금하고 막 납치하고 막 고문하는 거야. 너무 잔인한가? 자, 그래서 어떻게
저 자고 있는 지훈이를 깨우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거야. 물을 찌끄르고 불을 질러보고 뭐 이거 너무 범죄 기록에 남는 부분이잖아.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이것도 철을 이용하는 거야. 강자성체. 그래서 철을 다음과 같이 어디에다가 걸어주게 되냐면 교류에다가 걸어줘. 한 1, 2분 걸어주면 될 거야. 엄청난 무기가 돼. 어떤 무기가? 교류 걸어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계속 바뀌겠지. 자기 구역이 깨져버려. 그럼 자기 구역이 깨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엄청난 열에너지야. 상상도 못할 열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1, 2분 걸어둔 철을 손에다가 대잖아. 그러면 거의 손가락이 녹아서 그냥 사라지는, 눈 녹듯 사라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되는데 쟤를 없애야 되겠어. 근데 칼로 찌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범죄에 들통날 확률이 크잖아. 국가수에서는 이런 걸로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자기 구역을 파괴시킨 이 철을 뭐 하는 거지? 상대방 자고 있는 머리에다가 뚝 놔두면 뭐 하겠어? 그 철이 쭉 타고 녹아버리겠지. 그 정도로 엄청난 열에너지 나와. 그래서 절대 장난질하면 안 돼, 얘들아. 철에다가 나 이거 교류 걸어놓고 있어야지. 자기 구역 파괴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열에너지. 그니까 화재, 누전이 되었을 때 화재가 나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청 강한 열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 때 보통 실험을 하는데 실험 잘 교수가 엄청 못하게 분명 장난하는 얘기들 진짜 많거든. 얼마나 뜨거운데요 하면서 이렇게 만졌다가 그냥 X 되는 거야. 그냥 세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냥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 한 번씩 친구들 봐주시면 될 테고요. 자,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통과 때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 초전도체는 뭐야? 반자성 문제. 그래서 어느 특정 인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데 최초로 발견한 온도가 대략적으로 얼마? 4켈빈. 마이너스 269도씨라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얘는 처음에 엄청 각광을 받았어. 왜냐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다 보니까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지. 100이면 100의 에너지를 다 쓴다라는 소리인 거야. 근데 문제는 100보다 100곱이 더 커. 내가 100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000의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대략적으로 80켈빈까지 올라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발전. 산호까지 이게 발견되면 대박일 거야. 노벨상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도 친구들 돈방석에 앉게 되네. 5만원권을 뭐 하는 거야? 5만원 한 다발씩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막 1초마다 뿌리더라도 그 뿌린 돈보다 더 많은 돈들이 1초마다 들어오는 그 정도의 기술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이제 90년대 후반 이때부터 별로 안 해. 돈만 들어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하는 짓이 어디야? 저런 새로운 물질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달나라 가서 새로운 물질 찾는 게 사람들 호응도도 굉장히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발견될 확률도 훨씬 큰 거지. 그래서 앞다퉈서 중국인은 미국인은 다 어디 달나라 보내는 이유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만들어내는 거여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니까 새로운 물질들을 아예 그냥 찾아버리자. 다른 공간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BC의 막대 자석을 가까이에서 관측하는데 ABC는 각각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나와 같이 막대 자석을 제거하고 나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철을 가까이에서 철의 부분을 본답니다. 우선 자석에 끌린다.
자석에 끌린다. 그럼 얘는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 둘 중에 하나겠고요. 자석에 밀린다. 약한 청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엇이 돼야 되겠구나. 넌 반자성이구나. 가 결정되는 거죠. 자, 철클립이 움직이지 않았고 철클립이 끌린다. 계속해서 얘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넌 누구야? 강자성체다라고 결정이 되니까 너는 누구야? 상자성체. 또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 상자성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자석에 알루미늄 캔, 코카콜라 캔을 붙였더니 잘 안 붙던데요? 아니면 뭐 잘 안 끌려오던데요? 왜? 힘이 약하니까 그래요. 상자성에서 나타나는 힘은. 물에서 실험하면 그 효과가 좀 보입니다. 알루미늄 캔을 물에다가 띄워놓고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매우 조금씩 움직여. 그런데 물이 아닌 마찰이 큰 바닥에서는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된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 찾아내 주시면 된다. 그래서 A 상자성, B 반자성, 그리고 그 다음에 C 강자성체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인 거죠.